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을 6명으로 유지하고 식당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20대 대선 선거운동이 격렬해지면서 상대 후보를 향한 원색적인 표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나흘째인 오늘 후보들은 각각 호남과 영남을 찾아 텃밭 다지기에 나섭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수일 안에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에 있는 미국 대사관 고위 인사를 추방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전국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춥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경북 안동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20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과 함께 오늘 하루도 산뜻하게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도성 기자. 네, 여자 피겨 유영과 김혜린이 나란히 10위권에 들며 생애 첫 올림픽을 장식했습니다. 유영은 프리스케이팅에서 금지 약물 논란에 휩싸인 발리에바까지 눌렀는데요. 한국 여자 피겨에서 김연아유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익은 기자,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했던 폭격이 벌어졌어요. 네, 돈바스 지역에서 유치원 건물 등에 대한 폭격이 이뤄졌는데요. 친러 반군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선제 공격을 했다고 주장한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친러 반군의 포격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아침엔 월드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엔 라이프 개봉을 앞둔 영화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럼 2월 18일 금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규모가 결국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에 새로 감염된 사람이 10만 870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말 그대로 폭증하다 보니 다음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해온 정부는 그 수준을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사적 모임 인원은 6명으로 유지하고 식당 영업시간만 밤 10시로 1시간 늦추는 안을 고려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적 모임 규모는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6명, 현행 그대로 유지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1일부터 3주 동안 시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애초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무게를 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미크론을 파고를 낮추어서 경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이런 우리의 목표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겠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 8명, 영업시간 제한 오후 10시까지라는 구체적인 완화 방안까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른 오미크론 속도에 결국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데 그친 겁니다. 특히 이제 유행의 정점에 대한 예측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서 정확한 시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정확한 규모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실제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확산 정점을 예측하는데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설 연휴 직전엔 하루 확진자 10만 명이란 예측에 대해 아주 비관적인 사람들의 예측이란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너무 이르게 줬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거리두기와 함께 조정을 검토했던 방역 패스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한 채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택 치료자는 3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하는 동네 병원은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가는데
확진자들은 병원과 전화 한 통 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1인 가구에서 막막한 상황이 많은데요. 약을 받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성화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 증상은 좀 어떠세요? 많이 힘드세요? 확진자 20여 명에게 전화 상담을 이어갑니다.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점심시간과 퇴근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하지만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검사하는 데 지쳐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대로 만들어야 되고, 전화는 전화대로 해야 되고, 진료는 진료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재택치료 체계는 여전히 빈틈이 많습니다. 혼자 계신다고 할 때 택배로 보내는 그런 지정 약국 제도가 있긴 하지만 아직 그게 안정이 안 돼 있고, 사실 저희도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로 재택치료자 중 1인 가구는 막막하다고 호소합니다. 그 보건소에서 배달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인력 부족이라고 해서 딱 잘라서 거절을 받고 10군데에서 11군데 정도 전화를 했는데요. 2-3시간 정도 연결이 안 되고. 재택치료자는 하루 만에 5만 명 가까이 늘어나 3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이 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입니다. 불안한 시민들은 비상약에 이어 산소포화도 측정기까지 급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안 나갔는데 좀 판매가 많이 됐고, 그거 지금 2월 말에 물건 들어와서 지금은 물건이 없고 예약 발송이 가능. 재택치료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방역당국의 설명과는 달리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20대 대선이 이제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였던 어제는 선거운동 분위기가 더 격렬해졌는데요. 상대 후보를 향해 히틀러, 주술사 같은 거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유미애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주술 논란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재명은 주술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주술사가 가는 길이 아니라 국민이 가는 길을 가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입에선 히틀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정치 보복을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이게. 특히 거대 양당 후보들은 싸나워진 부동산 민심을 붙잡는 데도 공을 들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과도하게 오른 것을 조정하고 재건축 규제도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값 폭등과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으로 커진 불만을 달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성남 부동산 민심을 파고들었는데 부동산 실정을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킨 것이라고 맹공했습니다. 집으로 이른바 갈라치기에 집 없는 사람들의 표를 받으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인 오늘 각 후보들은 텃밭 다지기에 나섭니다. 이재명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전남과 광주에서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영남을 찾는 윤석열 후보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박근혜 씨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에서도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경북 포항에서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선거 유세버스에서 숨진 당원의 발인에 참석합니다. JTBC 유미입니다. 어젠 또 이재명 후보의 옆집에 누가 사는지가 하루 종일 논란이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이 숙소로 이용해온 걸로 알려졌는데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비선 캠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살고 있는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입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0년 8월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 후보 아파트 바로 옆집을 전세로 2년 계약했습니다. 직원들의 숙소 용도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다른 용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를 위해 불법적으로 운영된 비선 캠프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당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이현욱 씨로 이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을 설계한 측근으로 꼽힙니다. 배모 전 사무관의 지시로 이 후보 자택으로 배달됐던 음식이 이 아파트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 샌드위치 등을 많게는 30인분까지 배달시켰다는 사실과 관련해 국민들은 도대체 그 많은 음식을 누가 먹었는지 궁금해 왔습니다. 김혜경 씨는 경기도민의 혈세로 이들을 뒷바라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민주당 선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숙소는 판교 사업단의 조성 사업을 담당한 대리 2명과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했고 언론사 취재로도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던질 게 없으니까 별걸 다 던진다. 세상에 앞집 옆집에 뭐가 누가 살고 누가 전세 사는 게 그게 왜 대선 이슈인지 잘 모르겠어요. 직원기숙사가 뭐 선거 대책기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후보와 선대위는 합숙소에 대해 알지 못하고 선대 조직을 분당에 둘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지속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배양질입니다. 전국에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많이 올라서 전국에 내려진 한파특보도 모두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 남부와 제주 지역에는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 공다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전국은 여전히 꽁꽁 얼어 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인천 영하 6도, 춘천과 대전, 안동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한파특보가 내려진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는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걸로 봤습니다. 대관령의 수은주는 영하 20도 가까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6도, 안동은 8도, 대전과 대구도 9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상 5도를 웃돌겠습니다. 경북 안동은 아침 기온 영하 12도로 출발해 한낮엔 영하 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20도가량 벌어지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 지역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최대 15도 정도로 크겠습니다. 대기도 계속 건조합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영남과 강원 전 지역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불씨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기상으로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뜻의 우수인 내일은 추위가 누그러졌다 일요일부터 다시 찬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주말 남부와 제주 지역엔 눈과 비 소식도 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미국이 예상했던 16일은 지났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수일 내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신경전이 격앙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모스크바에 있는 미국 대사관 고위 인사를 추방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에서 병력을 전혀 철수시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군대를 접경 지역으로 이동시켰다며 러시아의 철군 주장은 위장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We have reason to believe that they are engaged in a false flag operation to have an excuse to go in. Every indication we have is they're prepared to go into Ukraine, attack Ukraine. 러시아의 침공이 곧 일어날 거라고도 했습니다. My sense this will happen within the next several days.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당장 푸틴 대통령과 통화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외교적인 해결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 다음 주 유럽에서 대면 회담을 제안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보다 강력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Demonstrate it by sending your troops, your tanks, your planes back to their barracks and hangars and sending your diplomats to the negotiating table. 이런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 부대사인 바트 고먼을 추방했습니다. 주 러시아 미국 대사관은 고먼이 유효한 비자를 갖고 있었으며 러시아에 3년 이상 체류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뤄졌다며 러시아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공사와 참사를 근거 없이 추방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밤사이 핵심 국제 뉴스만 짚어드리는 아침엔 월드입니다. 오늘도 국제 외교안보 심층 취재 맡고 있는 안일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 기자. 어제 아침에는 침공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전해드렸는데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폭격이 일어났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폭격이 벌어졌습니다. 루간스크 지역 이 학교는 이렇게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는데요. 지역 주민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А сейчас оно легло чуть-чуть дальше, все-таки ближе до школы. И в школе дети находились 1-4 класс, у меня внук в 1 классе. Детей вывели в коридор, там нет ни подвала, ничего, просто вывели в коридор, дети лежали на полу, сидели, лежали, не знаю. 그 도네츠크 지역에서도 폭격 소리가 들렸는데 들어보겠습니다. февраля. Слышно, да? Всем слышно? Всем слышно, да? 당시 목격자가 찍은 영상인데요. 이렇게 폭음 소리가 분명하게 들립니다. 돈바스 지역의 휴전 상황을 감시하는 유럽 안보협력기구 특별 감시단에 따르면 현지 시간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약 530회의 폭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친러 분리주의 세력들이 자신들도 별도 공화국을 세우겠다고 무장 독립 투쟁을 벌이는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폭음도 직접 듣고 현장에 있었던 주민들은 공포가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먼저 폭격을 했는지 이걸 놓고는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죠. 네, 러시아 매체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먼저 공격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공화국 대표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2시간에 걸쳐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공화국 9개 마을을 공격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박격포와 유탄 발사기, 기관총 등을 동원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반군이 루간스크주 마을을 먼저 포격을 했다면서 친러 반군이 먼저 공격을 했지만 대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치원 건물 등이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 힘을 보탰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kindergarten was shelled in what we're taking to be what we know was a false flag operation designed to discredit the Ukrainians, designed to create a pretext, a spurious provocation for Russian action. 그런데 이런 위장 깃발 작전, 사실 지난주부터 서방 언론에서 예측을 해왔던 거죠. 네, 제가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렇게 제목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촉발시키는 위장 깃발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써놨고요. 기사 중간에 보면 러시아가 동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어권 사람들에 대한 허위 공격을 연출할 거라고 예상했던 내용까지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와 도네츠크에 대한 선제 공격이 친러 반군의 소행이 맞다면 그대로 들어맞는 셈입니다. 네, 일단은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앞으로도 좀 걱정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일근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제나입니다. 세계적인 명소죠.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근처 식당에선 손님들의 음식을 노리는 갈매기떼가 굴치라는데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해결해줄 해결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빨간 부리에 매서운 눈빛의 갈매기들이 야외 식당에 음식을 발견하고 달려듭니다. 이용객들은 공포에 몸을 움츠리는데요. 이때 쏜살같이 달려가는 개 한 마리. 갈매기를 쫓아내도록 특수훈련을 받은 전문 순찰견입니다. 갈매기들이 손님들의 음식을 훔쳐가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식당 주인들이 이 순찰견들을 도입했다는데 결과는 대성공입니다. 13마리가 교대로 열심히 순찰을 도는 덕분에 갈매기의 공격이 85%까지 줄었다고 하네요. 날카로운 눈으로 도둑 갈매기를 쫓아내는 경공 순찰대.
앞으로도 멋진 활약 부탁합니다. 한 남성이 조종사와 함께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의 다리 사이로 하얀 개 한 마리가 보입니다. 센바람에 몸이 기울어져도 무서워하지 않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발 아래 풍경을 구경합니다. 네팔에서 최초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개로 유명한 펄입니다. 태어난 지 7개월밖에 안 됐지만 주인과 함께 하늘을 날기 위해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다는데 착지까지 완벽한 모습입니다. 하늘을 나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퍼지자 펄을 보기 위해 일부러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바다에서 회색빛 고래가 물 위로 떠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서일까요? 호기심이 발동한 것 같은데요. 조심스럽게 배 가까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듯 얼굴을 내밀더니 쓰다듬고 입을 맞춰도 도망가지 않고 몸을 맡깁니다. 30톤이 넘는 큰 몸집에 비해 성격이 온순한 이 고래. 귀신처럼 신출귀몰하다고 해서 귀신고래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기분이 좋은 듯 분수처럼 물까지 뿜어내는데 동화 같은 경험을 한 관광객들이 부럽네요. 지금까지 제나였습니다. 전동공구 생산업체 계양전기에서 5년간 24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30대 직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구매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방식으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회사 측에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와 도박에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겨울에도 찬물에 씻고 냉방에서 잠을 자다 스스로 부모를 신고한 입양아이 소식 저희 JTBC에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의사단체가 부모의 신체적 학대는 물론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A군은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20년부터 원룸에 방치됐습니다. 한겨울에도 찬물에 씻은 뒤 냉방에서 홀로 잠을 잤습니다. 바닥도 춥고 공기도 춥고 물건도 춥고 손도 춥고 불러도 차고 매일 죽으라는 엄마의 욕설과 폭언에 삶의 의욕을 잃어갔고 이상행동은 심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학대한 엄마는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데 잡을 동아줄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학대하는 부모는 썩은 동아줄인 거예요. A군은 온몸이 멍이 들어 등교했던 초등학교 3학년 때 교사에겐 엄마에게 맞았다고 말했지만 정작 경찰에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고 때로는 그때 그랬던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줬던 게 사랑 아닌가? 이런 마음을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술할 때 아니에요, 안 때렸어요 했다가 그러면 아이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당시 경찰은 아이가 심리적 지배를 당한 것으로 봤지만 아이 진술을 받지 못한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요, 당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고립시킵니다. 사랑을 가지고 등판하기 때문에 어떨 때 헷갈리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의사단체는 어제 부모의 잔혹한 학대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정서적 학대나 방임 문제에 대해서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수사하고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재판 중인 이번 사건에 의사나 심리학자 진단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면 3개를 2개 값에 팔거나 하나를 사도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묶음 판매나 할인은 줄고 값이 크게 뛰었는데요. 공정위가 조사해보니 업체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요즘 편의점이나 슈퍼의 아이스크림 판매대에선 할인 행사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10개에 한 봉지에 이렇게 골라 10개 담기 이런 것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현상을 찾아보기가 좀 드물더라고요. 할인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몇 년간 값도 계속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스크림 값이 오른 건 업체들의 담합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 4년의 장기간에 걸쳐 국민 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적발된 제조업체는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혜태제과 식품으로 이들 4곳의 시장 점유율은 84.7%입니다. 이들 업체는 할인 경쟁으로 수익성이 나빠지자 2016년부터 서로 협력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7년부터는 아이스크림 종류별로 값을 올렸습니다. 짜먹는 아이스크림들입니다. 원래는 둘 다 800원이었는데 2017년 4월 롯데가 빠삐코를 1,000원으로 올리자 혜태도 곧바로 따라서 폴라포를 1,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후 시차를 두고 떠먹는 아이스크림, 콘 아이스크림을 차례로 올렸습니다. 물가 상승이 따라서 오른다는 건 상관없는데 너 올릴까 나도 올릴게 같이 올리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약간 사기당한 느낌?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한 제조사와 유통사에 1,350억 4,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업체들의 담합이 적발된 건 2007년에 이어 두 번째인데 당시보다 담합 기간과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업체들은 유감스럽지만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법리를 검토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먹거리 가격과 기름값에 이어 이젠 옷값도 올랐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도매 옷 시장인 서울 동대문 시장이 값을 올렸고 다른 데도 줄줄이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의류 도매 시장인 서울 동대문의 한 도매 상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직격탄을 맞아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원자재 값이 뛰었습니다. 이러자 상인들은 7년 만에 도매값을 10% 올리기로 했습니다. 도매가가 68,000원, 올해는 75,000원, 온단값도 오르고 만드는 공림도 오르고 모두 물가가 오르니까 옷값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작년만 해도 28,000원 선이었는데요. 올해는 3만 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동대문 시장이 도매값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옷을 떼다 파는 인터넷 쇼핑몰과 옷가게들이 줄줄이 소비자 판매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값이 오른 원자재는 옷감용 합성 섬유입니다. 액상인 MEG와 고체형 원자재 PTA를 반죽해 만드는데 MEG는 지난달 682달러로 1년 전보다 17%, PTA는 784달러로 43%가량 올랐습니다. 둘 다 원유에서 뽑아내는 물질인데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주 생산지인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생산량까지 줄면서 값이 크게 뛴 겁니다. 원자재값 부담을 떠안은 건 중저가의 패스트 패션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브랜드 탑10과 일본 브랜드 유니클로 등이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옷값 부담이 커진 걸 체감한다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로 흰색 티셔츠를 구할 수 있었는데 오늘 가보니까 한 19,000원으로 올라 있더라고요. 부담이 되기는 하죠. 다만 패션 브랜드 가운데는 값을 올렸다가 잘 팔리지 않을 걸 우려해 다른 비용을 줄이더라도 일단 옷값은 올리지 않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금요일 아침 앤 라이프 나원정 중앙일보 영화 담당 기자와 개봉 영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개봉작은 어떤 거 골라오셨나요? 이맘때가 영화 팬들한테는 가장 설레는 시즌이에요. 그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앞두고 쟁쟁한 후보작들이 극장에서 개봉을 하거든요. 올해는 시상식이 3월 27일 다음 달에 열리는데 이 시상식 앞두고 극장가가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그중에 그 숨은 아티스트들이 있는 영화들 2편 골라왔습니다. 숨은 아티스트라고 하니까 누굴지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영화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거장 감독 폴 토마스 앤더슨의 리코리시 피자예요. 네, 리코리시 피자가 감초 피자라는 뜻인데 피자 얘기 아니고요. 네. 네, 딱 떠올리시면 감초 색깔 피자, 이 레코드판 떠올리실 텐데 실제로 70년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레코드샵 이름이라고 해요. 네, 실제 이 배경이 70년대 캘리포니아입니다. 샌페르난도 밸리라는 작은 도시에서 10대 소년 게리가 학교에 사진 촬영 도와주러 온 20대 누나한테 첫눈에
반하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을 토대로 한 감독이 자신의 고향 무대를 이제 일종의 추억의 배경으로 펼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은 아역 배우 출신의 게리가 막 사업도 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할리우드에서 꽤 유명 제작자의 어릴 적 실화에서 토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영화를 보면 굉장히 좀 사랑스러운 장면들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전에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 영화 중에 가장 사랑스럽고 설렌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예요. 그리고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많이 느끼실 수 있잖아요. 네. 실제 메이크업 촬영이 현장에 없을 정도로 메이크업 금지령을 내려서 전부 다 자연스러운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더 옛날 분위기를 잘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화면을 이렇게 보니까 영화의 남녀 주인공이 저한테 좀 낯설어요. 혹시 이들이 오늘 눈여겨볼 아티스트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영화에 본명으로 출연을 한 알라나 하임은 그 극 중에 보면은 가족들이 정말 닮았어요. 그래서 영화 보시면은 어떻게 저렇게 닮았지 싶으실 텐데 실제 온 가족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뮤지션이에요. 영화에 나오는 두 언니랑 같이 세 자매가 하임이란 이름의 밴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뮤지션이네요. 네, 부모님은 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자매의 뮤직비디오를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한 6, 7년 전부터 여러 편을 찍어왔거든요. 근데 그 인연으로 알라나 하임이 이번 영화로 여성 이제 주연 배우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이 게리 역할을 맡은 이 쿠퍼 호프만도 얼굴 보시면 약간 떠오르시는 배우가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 필립 세이모 호프만 아들인데요. 네. 네, 이 배우 같은 경우에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마스터라든지 펀치 드렁크 러브 같은 굉장히 중요한 작품마다 다 나왔던 페르소나 배우거든요. 근데 이 배우가 2014년에 좀 안타깝게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영화를 쭉 보고 자란 이 아들 쿠퍼 호프만은 감독을 꿈꿨었다고 해요. 네. 지금도 실제로 10대인데 이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이번 영화에 혹시 출연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면서 처음으로 배우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와, 근데 아버지랑 굉장히 닮은 것 같아요. 아마 아버지 팬들한테도 묘한 감동을 주기도 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작품도 궁금합니다. 네, 스파이더맨 배우 톰 홀랜드의 새 모험 액션 영화 언차티드입니다. 이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유명한 이 소니사의 프로덕션 첫 게임 원작 작품인데요. 네. 근데 이 작품의 경우에는 비디오 게임 동명으로 나와 있는 굉장히 인기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그걸 토대로 해서 전 세계 일주를 처음으로 한 항해상 마젤란의 어떤 보물 지도를 토대로 보물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그립니다. 이 주인공 톰 홀랜드의 아찔한 고공 액션이 첫 장면부터 아주 펼쳐지는데 지금 이제 보물 찾는 장면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네, 하늘에서 막 맨몸으로 떨어지다가 비행기로 다시 뛰어오르는 장면이 영화 시작하자마자 나오거든요. 네. 이 장면을 톰 홀랜드가 직접 스턴트 대역 없이 30m 상공에서 5주 동안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이 톰 홀랜드 배우의 경력을 보면은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의 발레 신동으로 출발을 해서요. 네. 최근에는 스파이더맨 3편으로 전 세계에서 팬데믹 이후 흥행 1위에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럴 만큼 액션 장인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이번 영화 보시면 톰 크루즈의 아성에 도전하는 이 미션 임파서블을 넘어서는 그런 배우가 될 거라는 기대도 됩니다. 정말 저 장면을 보니까 톰 크루즈도 많이 생각나고 이 스파이더맨에 이어서 이젠 하늘을 나는 전문 배우가 된 것 같아요. 톰들이 네. 액션을 잘하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숨은 아티스트는 또 누군가요? 이 영화 보면은 이 육해공 액션을 정말 잘 찍었다 이런 감탄이 절로 나는데 바로 이 촬영 감독이 한국 사람입니다. 아, 정말요? 네, 한국 영화 아가씨 그리고 올드보이 신세계를 촬영한 정정훈 촬영 감독인데요. 이 박찬욱 감독이 니콜 키드먼과 함께 찍었던 할리우드 영화 스토커로 할리우드 동반 진출을 해서 이후로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블러바드라든지 또 이제 공포 영화 그것 등을 촬영했고요. 최근에는 듄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티모시 샬라메의 차기작 원카도 촬영을 하는 등 좀 큰 작품들을 거듭해서 맡고 있는데 보통 감독의 예술이라고 영화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이 그림을 책임지는 촬영 감독 역시도 월드 클래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와, 우리나라 촬영 감독이 했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나원정 중앙일보 영화 담당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전국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춥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이 6도, 대전과 대구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절기상 우수인 내일은 추위가 누그러졌다가 일요일부터 다시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일선 병원과 보건 관계자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건강하고 평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